고아원 출신들은 역시 안 돼. 서울 강남 최고급 호텔 로비에서 울려 퍼진 매니저의 고함. 머리채를 잡힌 채 모욕을 당하는 신입 직원 한지우. 지방 전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아원 출신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그녀는 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중년의 여성. 새로 부임한 호텔 대표였죠. 과연 지우와 중년의 여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그 속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구의 아침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지우는 지하철역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첫 출근일. 꿈에 그리던 호텔리어로서의 첫걸음을 떼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정문에 도착한 지우는 잠시 멈춰 섰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회전문,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기둥들, 모든 것이 눈부셨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향긋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양한 언어들이 공기 중에 섞여 흘렀어요. 지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긴장이었을까요? 신입이시죠? 한지우 씨?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한지우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김소영이에요.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선배예요. 소영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지우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가면서 소영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 호텔은 국내 최고급 호텔 중 하나예요. VIP 고객이 많아서 실수는 절대 안 돼요. 특히 우리 매니저님이. 소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매니저님이 어떠신데요? 직접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때였어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렸죠.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차은경 매니저였어요. 신입이군요. 차가운 시선이 지우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네, 한지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학력은? 충청도에 있는 관광전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은경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아, 지방 전문대죠. 저는 서울대 호텔경영학과 출신이에요. 여기 직원들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이죠. 목소리에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호텔 수준에 맞춰야 하니까요. 은경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매니저님은 원래 저러세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알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오후가 되자 외국인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지우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응대했습니다. Welcome to Grand Palace Hotel. How may I assist you today? 완벽한 발음이었죠. 일본인 부부가 다가왔을 때는 유창한 일본어로 대화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는 중국어로 안내했습니다. 동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소영이 감탄했죠. 와, 지우씨 대단해요. 언어를 3개나 하다니. 하지만 은경의 표정은 딱딱해졌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지우를 바라봤어요. 질투심이 눈빛에 번뜩였죠. 실력이 있네요. 하지만 호텔 업무는 언어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지우는 작은 실수를 했어요. 예약 시스템에 고객 이름을 잘못 입력한 거였죠.
금방 수정했지만 은경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한지우 씨, 은경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죠.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다니? 다른 직원들은 첫날부터 이런 실수 안 해요. 사실 어제 입사한 다른 신입도 비슷한 실수를 했었죠. 하지만 은경은 그때는 조용히 넘어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전문대 출신이라도 여기서는 최고가 되어야 해요. 은경은 전문대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지우는 지쳐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 도착하자 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날이었어? 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힘들었어. 매니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태연은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실 태연도 쉽지 않았어요. IT 회사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죠. 게다가 소망이 집 고아원에서 자란 과거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우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게 미안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직 지우에게 말하지 못한 것도 마음이 무거웠죠. 우리 둘 다 신입이니까 조금만 참자. 곧 좋아질 거야. 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최고의 호텔리어가 될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처럼 지우의 꿈도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시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시련이 자신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지를. 새로운 시작은 항상 어렵습니다. 특히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죠. 지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호텔 업무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외국인 손님들 사이에서 그녀의 언어 능력은 빛났죠. 하지만 은경의 차가운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은경이 프런트 데스크에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한지우 씨, 잠깐 오세요. 은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사무실로 들어간 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았습니다. 직원 가족 신상조사 서류였어요. 남편분이 소망이 집 고아원 출신이네요. 은경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조롱하는 미소였죠.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문제라고 하진 않았어요. 다만 은경이 의자에 기대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은 이미지가 중요해요. 고아 출신 남편을 둔 직원이 프런트에 서는 게 적절할까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의 출신이 제 업무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죠.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방 전문대 출신의 고아원 출신 남편까지 우리 호텔 수준에 맞지 않네요. 은경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경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지우를 불렀습니다. 한지우 씨, 이 예약 처리가 뭐예요?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잘하겠네. 사실 예약 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은경이 일부러 트집을 잡은 거였죠. 동료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영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로비에 있던 손님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지우는 혼자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익숙해져야죠. 지우가 억지로 웃었어요. 미안해요. 도와주고 싶은데 매니저님이 무서워서. 소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해해요. 소영 씨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소영도 점점 지우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은경의 권력이 두려웠던 거예요. 업무 정보도 지우에게만 늦게 전달되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도 제외되었어요. 한지우 씨는 안 들었어요? VIP 손님 오시는 거요. 은경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셨는데요. 본인이 제대로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집중력이 부족한가 봐요. 은경의 비웃음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매일 아침 지우는 출근이 두려웠어요.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죠. 하지만 태연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우가 외국인 손님의 체크인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중국어로 응대하고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은경이 소리쳤습니다. 손님 응대 중인데요. 태도가 불손해요? 당장 이리 와요. 은경이 지우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리고는 휙! 은경의 손이 지우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지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쳐다봤습니다. 투숙객들도 동료들도 모두요. 제대로 못하면 그만둬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은경이 머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무릎이 떨렸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화장실로 뛰어간 지우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만둘까? 더는 못 참겠어. 하지만 집세를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태연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죠. 조금만 더 참자. 호텔료의 꿈을 포기할 순 없어. 지우는 눈물을 닦고 다시 로비로 나갔습니다. 퇴근 후 지우는 한강 다리를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집에 도착하니 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늦었네? 많이 바빴어. 응. 좀 바빴어. 지우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태연은 지우를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품이었죠. 힘들면 말해. 우리는 부부잖아. 알아. 고마워. 하지만 지우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연의 고아원 출신 배경이 문제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은 나아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우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지우는 또다시 버텨내기로 결심했어요. 내일도 그 지옥 같은 호텔로 출근해야 합니다. 목요일 오전 호텔에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대기업 사쿠라 그룹의 야마다 회장이었어요. 80대의 노신사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해 방문한 거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가 술렁였어요. 야마다 회장님이 특별한 요청을 하셨대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전통 다도 세트를 준비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오라센케 유파 스타일로요. 다른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우라센케가 뭔지조차 모르는 표정이었죠. 은경이 나섰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되어 돌아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회장님이 일본어로 계속 설명하시는데 정확히 뭘 원하시는지.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지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경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일본 문화를 전공했었어요. 다도도 배웠고요. 지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VIP 라운지로 들어간 지우는 깊게 인사했어요. 이라시아이마세, 야마다상. 야마다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일본어를 하시는군요. 하이, 스코시 데키마스. 지우는 다도 준비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우라센케를 아시나요? 대학 시절 교토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사조반 다다미로 준비하면 될까요?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회장은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정통 가이세키 요리 코스, 일본식 미팅룸 세팅, 심지어 특별한 향까지. 지우는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가이세키는 이치주산 사이로 준비하겠습니다. 미팅룸은 도코노마를 설치하고 계절 꽂힌 동백을 놓겠습니다. 야마다 회장의 입이 벌어졌어요. 놀랍습니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 문화를 잘 아시네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2시간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다도 세트는 완벽했고 미팅룸은 일본 료칸처럼 꾸며졌죠. 가이세키 요리도 정통 순서대로 준비되었습니다. 야마다 회장은 감동했어요. 30년간 세계를 다녔지만 일본 밖에서 이런 완벽한 서비스는 처음입니다. 회장은 즉시 호텔 총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이 직원 덕분에 완벽한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를 가지고 계시네요. 총지배인이 지우를 바라보며 놀랐어요. 한지우 씨였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우 씨가 야마다 회장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대. 차 매니저도 못한 걸 해냈다니.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은경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우가 완벽하게 처리한 거였죠.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은경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경의 괴롭힘은 극에 달했어요. 어제 잘났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은경이 소리쳤습니다. 우쭐댄 적 없습니다. 말대답이에요. 고아원 남편이나 가진 주제에. 은경의 말은 독처럼 날카로웠어요. 서류를 일부러 지우의 책상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주워요. 당장. 지우가 서류를 줍자 은경이 다시 떨어뜨렸어요. 제대로 못 줍나요? 역시 수준이 낮아서.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불편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점심시간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매니저님이 더 화나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소영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보였죠. 오후가 되자 다른 부서에서도 지우를 찾기 시작했어요. 중국 바이어가 왔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프랑스 손님이 특별 요청을 하셨는데 지우의 능력이 호텔 전체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은경의 질투는 불타올랐어요. 한지우 씨,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은경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부서 일에 참견하지 말고. 하지만 총지배인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한지우 씨는 특별 업무 지원팀으로 발령합니다. VIP, 고객 전담으로요. 은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총지배인님, 그건. 야마다 회장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이에요. 은경의 주먹이 떨렸어요.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죠. 퇴근 시간 은경이 지우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 너 같은 건 결국 추락할 거야. 목소리가 뱀처럼 차가웠어요. 고아원 남편이나 가진 주제에 감히. 제 남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지우가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뭐? 대든 거야?
사실을 말한 겁니다. 지우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은경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때릴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때 다른 직원들이 다가왔어요. 은경은 손을 내렸습니다. 두고 봐.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은경이 이를 갈며 떠났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버텼어요.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시련은 더 커졌습니다. 폭풍의 눈 속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알았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요. 금요일 오후 2시, 로비는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우가 서류를 정리하던 중 작은 실수를 했어요. 복사본을 원본과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금방 수정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였죠. 하지만 은경의 눈에 띄고 말았어요. 한지우. 은경의 고함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봤어요. 손님들도 직원들도. 또 실수야? 도대체 몇 번째야? 은경이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휙! 은경의 손이 지우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세게 흔들었습니다. 고아원 출신들은 역시 안 돼. 남편이나 당신이나 똑같아. 은경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바로 그때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5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자태와 날카로운 눈빛. 박미선 대표이사였어요. 해외 지사 순회를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죠. 은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지우의 머리를 놓았어요. 대표님. 방금 제가 본 것이 사실입니까?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로비 한복판에서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을 하는 것이 우리 호텔의 관리 방식입니까? 미선의 눈빛이 매서웠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사팀장, 감사팀장을 즉시 호출하세요. 미선이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지금 즉시 전면 조사를 시작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미선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지우 씨, 제 사무실로 오세요.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대표 사무실로 따라갔어요.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미선이 직접 차를 따라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우리 호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미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지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있었던 차별과 괴롭힘을요. 미선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남편분 때문에 더 심해졌다고요? 네. 남편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분 성함이 강태현입니다. 아, 원래 이름은 박태현이었대요. 소망이 집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순간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995년 봄, 21살 박미선은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죠. 2줄. 분명한 2줄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학비도 스스로 벌어가며 공부하고 있었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 우리 딸은 없다.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선은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편의점 야간 알바, 카페 서빙,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었죠. 1995년 가을, 소망이 집 고아원 앞에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태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더 나은 부모를 만나렴. 엄마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을. 아기의 작은 손이 미선의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마치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죠. 사랑해. 정말 사랑해. 미선은 아이를 고아원 원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안고 갈 것 같아서요. 그 후 미선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죽을 만큼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공부하고 일했죠. 성공해야 해. 언젠가 태연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만큼. 밤마다 태연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미선의 찻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대표님, 괜찮으세요? 지우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태연. 1995년생. 소망이지.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대표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선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죠. 30년 전이에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생이었어요. 미혼모가 되었죠. 부모님은 저를 버렸어요.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어요. 소망이 집에 이름을 박태연이라고 지었죠. 지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그 후 저는 해외로 떠났어요. 죽을 만큼 일했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흐느꼈어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찾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태연이가 제 남편이 대표님의 제 아들이에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운명이었을까요? 기적이었을까요? 30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연결된 거였습니다. 태연 씨는 잘 지내나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훌륭한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성실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줄까요? 태연이는 이해할 거예요. 분명히요. 지우가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만나고 싶어요. 아들을 만나고 싶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30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미선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미선은 결심했어요. 아들과 만날 준비를 하기로. 30년간의 죄책감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온 어머니. 이제 그 긴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어요.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지우와 태연, 그리고 미선. 세 사람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테이블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지우, 태연, 그리고 미선. 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어머니가 맞으신가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연아, 내 아들아.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30년이야. 30년 동안 너를 찾고 싶었어. 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어머니가 눈앞에 있었어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아픈 질문이었죠. 미선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미선이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21살이었어. 대학생이었고 미혼모가 되었지. 1995년은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 일하면서 너를 키우려 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어. 미선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매일 밤 울면서 결정했어. 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면서. 태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께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이해해요. 태연이 미선을 안았어요. 용서해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단어에 미선이 흐느꼈습니다. 지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호텔 회의실. 인사팀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차은경 매니저의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발언, 폭행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엄격했어요. 처분은? 즉시 지방소도시 체인 호텔로 좌천입니다. 은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한지우 씨에게 사과하세요.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경이 지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시기심과 편견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은경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지우의 인생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차은경의 후임으로 새로운 매니저가 부임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이수진 매니저입니다. 이수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실력으로 평가하는 타입이었죠. 한지우 씨, 야마다 회장군 정말 훌륭했어요. 앞으로 VIP 업무를 전담해 주시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우는 VIP 담당자로서 눈부신 활약을 보였어요. 3개월 후 호텔 그룹 본사에서 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VIP 고객 만족도가 30% 상승했습니다. 재방문율도 50% 증가했어요. 총지배인이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 한지우 씨가 있습니다. 박미선 대표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우 씨 평가는 다른 임원들과 함께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미선이 이수진 매니저에게 말했어요. 6개월 후 정기 인사평가가 있었습니다. 한지우 씨는 전 직원 중 1위입니다. 인사팀장이 발표했어요. 고객 만족도, 매출 기여도, 동료 평가 모든 부분에서 최고 점수예요. 그제서야 승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VIP 고객 담당 팀장으로 승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매니저급이 맞습니다. 이 정도 성과면. 임원진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어요. 한지우 씨, VIP 고객 담당 총괄 매니저로 승진하십니다. 인사팀장의 발표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짜예요, 지우 씨. 정말 대단해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였죠. 급여는 기존의 2.5배가 되었고 전용 사무실과 비서까지 배정되었어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지우가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 실력이야. 당연한 거야. 미선도 조심스럽게 축하했어요. 축하해, 지우야. 하지만 이건 순전히 내 실력 때문이야.
내가 도운 건 아무것도 없어. 알아요, 어머니. 고마워요. 지우는 정말로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연도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호텔 그룹 IT 계열사에서 일하지 않을래? 미선이 제안했어요. 부장급으로 시작해서 실력을 보여주면 임원까지 갈 수 있어. 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넌 내 아들이야. 분명 잘할 거야. 미선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우가 VIP 매니저로 승진한 다음 날 아침, 휴게실에서 지우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우, 매니저님, 소영 씨, 편하게 불러요. 지우 씨, 정말 축하해요. 그런데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차 매니저가 괴롭힐 때 모른 척했어요. 도와주지 못했어요. 지우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소영이 울먹였어요. 무서웠어요. 저도 괴롭힘 당할까봐 비겁했어요. 그때 김대리도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우 매니저님, 저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김 대리님, 처음에 지우 씨를 무시했어요. 전문대 출신이라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대리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매니저가 괴롭힐 때도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다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지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누군가 괴롭힘 당하면 함께 지켜주세요. 네, 약속드려요. 다시는 모른 척하지 않겠어요. 동료들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진정한 팀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용서로 치유되었고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였어요. 석 달 후 지우와 태연은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미선이 선물한 집이었어요. 이제 내가 평생 주지 못한 사랑을 보상하며 살게 해줘. 미선이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많은 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30년을 빚진 거야. 이제부터 갚아 나갈게.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중국 VIP 고객이 왔는데 지우 덕분에 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미선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지우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미선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1년 후, 지우는 호텔업계 최고의 VIP 서비스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국제 호텔리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죠.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신입 직원이 찾아왔어요. 저도 지방 출신이고 전문대를 나왔어요. 무시당하고 있어요. 지우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요. 지우는 후배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길 바랐죠. 태연도 IT 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이 되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는 사라졌어요. 당당한 사회인이 되었죠.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태연이 지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미선은 매주 일요일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세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찰칵.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인내와 성실함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을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꽃이었죠. 지우, 태연, 그리고 미선.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 덕분에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고마워요, 엄마. 지우와 태연이 함께 말했어요.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